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 토지투자연구원과 디벨로퍼 엑스퍼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 스타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용도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구를 할 겁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클릭을 하면 나오죠. 그리고 용도지구, 토지기초특강 용도지구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병장의 토지기초특강 셀프 스터디입니다. 용도지구편. 그래서 역시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용도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적 개념을 먼저 봐야 되겠죠. 토지의 이용 및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건축물에 대한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임에 따른 그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그러니까 용도지역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역시 땅이다. 이 얘기 말한다. 그래서 이거죠. 즉,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건축물 포인트를 좀 드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나왔으면 하나씩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의 지정입니다. 언어에 우리는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이거 보면 용도지구, 그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경관은 뭡니까?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는 거. 미관이 꾸미는 건 미관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죠?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뷰가 괜찮게 도시에 맞게끔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건관, 그 다음에 고도, 높이, 그렇죠? 높이. 이거 건축물 높이잖아요. 건축물 높이를 완화라든지 강화한다. 이런 얘기. 방화, 화재, 건축물 화재에 의해서 예방하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방제,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한 지구. 저거 있고,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항만공원 등 대통령 영화는 시설물을 막한다. 중요시설물, 항만공원 이런 거. 그 다음 문화적, 행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물을 살짝 얘기했는데 결국 포인트는 건축물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보호지구에서 또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정이 되네요. 뭐라고 되냐면 이 문화재, 그러니까 여기 있죠. 중요시설물까지는 둘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근데 앞부분 요게 이제 달라졌죠. 문화재. 기존에는 모든 문화재가 되는데 이제는 국가유산의 문화재만 보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2024년 5월 17일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산이 보호주가 되냐.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었잖아요. 포괄적인데 이렇게 지정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다는 신호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언제가 기회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면 추락지구 역시 나옵니다. 추락지구도 보면 추락지구, 그렇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뭡니까 이게? 비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이게 거의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추락을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사시던 마을, 이를 추락이라고 하거든요. 추락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든지 새로 한다든지 정비하기 위해서 그냥 지구다 이렇게 나왔고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흥하는 거죠.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기능, 휴양 기능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개발 정비가 되었으니까 좋은 거네요. 그렇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겠죠. 주거 및 교육,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물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런 거,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 이런 거가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든지, 그죠?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어린이 청소년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지정됐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을 입지, 그러니까 특정한 시설은 입지를 또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복합용도니까 좀 더 이 건물을 또 복합적으로 하려면 완화해줘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고요.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지구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그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언제 나온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도장관 이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용도 지구 있죠. 이런 용도 지구를 도시 결정으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런 뜻이죠. 이렇게 했고요. 시도지사, 대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뭐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정이 오래됐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인정에게서 이거 따로 이 지역의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등에 관한 것이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한다. 신설을 최근에 된 거네요. 이거 최근에 됐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가 뭐였습니까? 복합 용도 지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주거, 공업, 상업 그러니까 좀 일종 이종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먼저 보고 올까요? 먼저 뒤에 쭉 보면은 먼저 보고 오시면은 그 어디 있습니까? 주거 여기 뒤에 이제 하나씩 보면은 그 주거가 어디에 있냐 그런 얘기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쉽게 안 찾아지는데 나오면 다시 이제 그거 보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이런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데 어려운가요? 처음 접하신 분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단어처럼 자주 보시는 게 이게 제일 상수입니다. 외운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죠? 하지만 용도지역만큼 절대 남기할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하면 되겠죠. 오히려 용도지역을 더 중요시하죠. 이렇게 있고요. 탐사가 뭐 법조원사가 남기하지 못하고 때에 맞춰서 응용을 합니다. 우리도 응용하면 되는 거죠. 용도 이런 거는 있구나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주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행령은 하나씩 이제 앞에 나왔던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지정.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항, 공용시설, 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속에서 그냥 인정되죠.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분화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세분. 그래서 경관지구를 좀 더 세분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연.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환경, 이런 거를 그대로 경관.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됐죠? 시가지. 이건 시가지 뭡니까? 도시와 지역 내 주거지, 상업지, 뭐 중심지, 이런 거 시가지, 경관. 이 보호와 유지해서 필요한 지구. 특화.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죠? 특별한 내용이죠? 주로 이제 어디에? 물, 수계. 문화적 있는데. 이런데 그 건축물 주변에 있잖아요. 건축물을 좀 따로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뭡니까?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우리는 뭐예요?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좀 꾸미게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경관, 볼경, 그러니까 볼관, 이렇게 아름다울 경 그런 내용입니다. 경관 있고요. 이거 두 가지는 삭제됐네요. 이게 뭔지 그 뒤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방제지구 보겠습니다. 방제지구 역시 어떻게 되십니까? 방제는 시가지 방제. 그러니까 시가지가 도시화죠.
이거 도시화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7가지. 재해 예방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런 거. 그 다음 자연 방제.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거. 토지 이용료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보호하면 됩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한다. 그죠? 보면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한다. 이렇게 했죠? 중요한 시설물. 이렇게 앞에 이런 그 항공이라든지 그런 거. 생태계 보호지구. 이런 그 야생물, 동식물, 서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전. 그래서 보호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암기하지 말고 그냥 자꾸 보시면 되고 단어 속에서 오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지구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취약지구. 자연취약지구. 여기에 이제 있는 취약지구. 우리 부모님 사시던 그 마을, 시골집.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시골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 시골집. 이런 게 취약지구죠. 근데 개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 집단 취약지구죠. 이거 이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이주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집단 취약지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약 마을. 자연 취약지구는 그린벨트 외 녹간 농자에 있는 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 정비는 뭡니까? 좀 새롭게 리뉴얼 한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도 많은 투자자에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개발 기능주입니다.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 그렇죠? 주거 개발,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개발한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지구, 공업, 유통 이런 걸 개발한다는 거 이거 삭제됐고 관광 휴학 개발 기능지구, 개발.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복합 개발 기능지구 이거 두 가지 섞인 거죠. 주거, 공업, 물류 이런 것이 섞이는 것.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그렇죠? 특정 개발지구, 주거 여기서 특정한 거. 이것이 이 외에 특정한 기능을 업무를 하는 지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능지구는 일단 좋은 거네요. 개발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요 시설물 이렇게 세 번째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정할 때는 이렇게 따른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별 건드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침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앞에서 나오는데 각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단어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수의 천자태 이런 겁니다. 앞에서 제가 못 찾은 것이 여기 나오네요. 요거 여기 뭡니까? 이 대통령을 정한 복합 주거 공업 관리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 내용 있죠?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여기 그 위에서 바로 여기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시도지사 대주사 시장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 아니 주거적 공업적 관리지역의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주거적 그거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주거적이냐면 여기 나오죠. 요거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 관리지역만 이렇게 진행할 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나오네. 세분화된 거죠.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복합 용도를 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이런 얘기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자주 보시면 그냥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토지 투자 언어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있겠죠. 그 언어가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 단어 되듯이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 단어 속에서 경관, 방제, 보호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7년 12월 29일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날짜가 많이 보이네요. 삭제도 있고 신설도 있고 맞습니다.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될까요? 따로 정리한 걸 주는데 이 미관주가하고 보전지구가 이거 사라졌습니다. 미관주가 보전지구 한번 볼까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있는데, 요게 요게 있습니다. 요거 미관지구 사라졌죠? 요거 이거 있죠?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심지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시가지가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문화무관지구는 특화 경관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최저 고도지구는 이제는 하나로 통합된 거죠. 이렇게 있죠? 보존지구와 이제 보호지구는 이렇게 세분화해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종전의 보존지구가 이건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뀌었다.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이거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딴 건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관지구도 사가지고 최고 고도지구도 없어졌어요. 보존지구도 없어지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법으로는 없었습니다. 이 법으로는 없었죠. 법 시행령. 이쪽은 대통령령은 없었는데 조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없어진 거지 조례는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탄력적으로 다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법은 없어졌지만 지자체는 아직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미관지구 아직 있던데요. 그거는 법에 없어진 거지 조례까지는 아직 그 계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량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권제한 등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했고 셀프 스터디 기초 특강은 있는데 내년부터 확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 최대 간접자가 이렇게 뉴스거리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헤럴드 경제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지가 추진되는 용도지구 위치도 뭐 서울시에서 어디가 폐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감을 하겠다, 그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저 기사도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실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체를 암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폐지가 되는구나. 그에 따라서 투자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게 우리가 항상 늘 눈여겨서 인사이트를 구축해야 됩니다. 폐지가 됐다고 해서 이 세부적으로 전부 다 암기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폐지가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어떻게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투자해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거를 자꾸 따질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게 언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이거 토지 용도지구를 살펴봤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언어가 자주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면 용도지구 이런 단어들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단어. 우리가 한국말은 국어사전 의미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 속에서 자꾸 포인트를 주면 될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자꾸 보면서 이해가 자꾸 또 잊어먹었으면 또 보고 또 잊었으면 또 보고 이렇게 습관화되다 보면 오히려 그 투자 언어에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셀프 스터디 토지 기초 특강이죠. 셀프 스터디입니다. 토지 특강 용도지구 편을 정리하였습니다.